누군가가 문제 있다고 탓할 때는 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야지. 준이야, 너의 출석률을 보면 꾹꾹 참고 있어. 쌤도. 준이가 또 국어학원에서 이리 맞고 수학학원에서 저리 맞고, 근데 영어학원까지 왔는데 후두려 맞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준이 얘기를. 우리 와이프가 전 강사 출신입니다. 근데 와이프가 조언한 게, 그 얘기를 와이프랑 이렇게 하다가 정승재 쌤의 또 내 핸드폰에 그걸 들었는지 정승재 쌤의 그 저기를 줘서, 준이 오늘 쌤 아까 톡 봤니? 일만 없애고 너 그거. 그래서 내가 참 노땅 같은 짓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준이한테 그것도 이제 여러 캡처된 적이었는데, 준이한테만 보냈어. 여러 캡처된 적이었는데, 출석이 최고다. 결론은 그거였는데, 그래요. 쌤 마음도 다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준이가 이렇게 양명여고에 이렇게 뒤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칼춤을 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사춘기가 이제 온 거지? 아유, 좋습니다. PDF. 아우, 나이스. 필기가. 니네 패드 사용해도 돼? 네, 저희 다. 그래? 선생님은 패드에 대한 인식이 신성고 친구들 때문에 재작년 제자가 진짜 정확히 딱 저 자리에 앉았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패드를 가지고, 패드를 보통 필기할 때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필기하던데, 요 각도, 그지? 요 각도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정확히 딱 요 자세였어. 요 자세 수업 막 하다가 이제 아이 컨택을 하려고 딱 보는데, 이 친구가 그 각도로 보는데 갑자기 화면을 보는데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한따까리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패드 우리 여학생들은 잘 쓰실 테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고, 33번부터 오늘 세 지문만 나갈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워크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자, 동사형, 배열까지만 해도 충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쌤이 추가적인 요 겉표지 있는 워크북, 요게 지금 3334 3호라고 써 있고, 요 버전으로 뒤에 세 문제씩 막판에는 43, 45까지 해서 네 지문 해가지고 또 1차 나갈 거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선생님이 필기 좀 확인해보고, 교과서도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동반이어라든지 이런 거 좀 준비해가지고 막판 선생님이 또 자료 누락되지 않게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생지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다에서의 거북들이 현대식 건물, 반짝이는 건물 때문에 달을 쫓아가지 않고 건물들의 빛을 쫓아다니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셀프 디스트럭티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단어 같은 것들 좀 주의해 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33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Turtle hatchlings have it seems. 이 문장 구조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it semes가 지금 삽입됐다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 자리에 it semes가 있었던 자리였죠. it seems 대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게 이제 대절의 주어 동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동사 주어 동사 여기 있고, have to crow까지가 이제 본 동사 구가 되겠죠. 대절의 동사구. 그래서 새끼들을 얘기합니다. 거북의 새끼들은 have to crow, 기어가야만 합니다. 어디 쪽으로? 이 빛 쪽으로. 빛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년이란 표현 자체는 진화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진화했다, 얘네들이. 수백만 년 동안 이것이 highly rational, 그렇지? 요 표현 단어
챙겨주세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빛을 향해 걸어간 게 얘네들한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며 and effective strategy. 그치. 효율적인 이 단어 어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잘 챙겨 두셔야 되겠죠. 왜냐? 효율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빛 자체가 어두운 밤하늘의 어두운 밤의 빛이 represented 나타내니까 the reflection of the moon 달과 별의 어떤 반사이죠. 여기서 말하는 반사도 역시나 앞에 있는 빛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On the water surface, 이 물의 겉표면 위에 있는 달과 별의 반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빛은 곧 물에 비친 그 빛을 얘기하는 거구나. Following의 ing를 쭉 따라가두면 led the baby turtles back to home to see 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끌 거야. A에게 to B로 가도록 이끌 거야. A to B. 베이비 터틀스에게 back home to the sea까지가 B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로서 삽입된 것 뿐이고 바다인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자, led to를 썼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서부터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는 건 옛날부터 그랬었다라는 의미로서 잘 챙겨두시면 되겠고, 자, 필자가 말하고 싶은 문제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필자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빛으로 가는 것이 결국 플러스의 방향성이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한 뒤에 but이나 however 없이 problems라는 주어 하나만을 가지고 나 지금 마이너스적 요소로 끌고 나갈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4번 문장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인간이 begin 다음에는 ing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습니다. 빌딩 자체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지금은 begin 다음에 동명사로 나온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eachfront homes라든지 이 sparkling hotels라든지를 on the other side of the beach. 그러니까 바닷가의 반대편 쪽인 이 바닷가 앞에 집이나 반짝이는 호텔 같은 것들을 짓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 전략이었는데 이런 건물 짓기가 결국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리고 4번 문장 삽입으로 놔도 괜찮겠죠? 이게 33번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의 유형으로 바꿀 때 삽입이나 순서의 잘린 포인트로 쓰기에 but이나 however 없이 방향성을 바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hatchlings는 명사였고요. hatch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동사죠. 부화시키다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속사 다음에 ing가 여기에서는 분사로 쓰인 거예요.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부화할 때, 부화시킬 때 이 turtles, 거북은요, heading for the brightest nearby light, 본동사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근처 빛을, 가장 밝은 근처 빛을 향해 가는, heading for가 어디를 향해 가다. 그래서 가장 근처의 밝은 빛을 향해 가는 거북들이 were being guided. 요거 동사 모양 잘 챙겨두셔야 되겠다, 그치? 비빙 PP 쓰고 있어야 되더라. 비빙 PP. 우리 진행형 수동태라고 해서 모양 잘 챙겨두셔야죠.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 거북들이 지시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쪽으로? 슬프네요. 어디요? Straight into traffic. 이 교통 있는 도로 쪽으로 직접적으로 지시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부화되고 나서 이제 그렇다 이거죠. 즉 이런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스스로 파괴하는 바다거북. 이게 과연 비합리적인 것일까요? 라는 얘기로서 자연스럽게 Yes, 맞습니다. 현대 시대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라고 이 질문에 답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비이성적인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그렇죠.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조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자, 방향성도 바꿔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게.
There's a deeper trust. 여기에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진실? 그러니까 이런 파괴적인 게 스스로 이제 빛을 향해 가는 거니까 바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로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비이성적인 거 아닐까요? 맞아요. 현대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탓이 거북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deeper trust로 얘기해주고 있죠. 다음 부연 설명. 거북들은요, are basing A on B야 얘들아. 요거 잘 챙겨 두셔야 돼. 이런 거 이제 구문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 챙겨 두셔야 여러분들이 쓸 때도 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겠죠. 거북들이 basing A on B야. A를 B에다가 기반하는 거야. 우리 B based on 패턴을 많이 봤죠. 그때는 A가 주어로 쓰였을 때. A가 목적어니까 수동태로 바꿔봐. is based 뒤에 뭐가 오게 돼? 요 on B가 오게 되죠. 그래서 A는 B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의미. 똑같습니다. 태만 바뀐 것일 뿐. 그래서 거북들은 결국 자신들의 결정을 어디에다가 둔다? 어디에다 기반 둔다? 단순한 신호. 그 신호 어디겠니? 대절의 이하의 내용에 뭐가 나와 주셔야 돼요? 여기 were perfectly rational for their ancestors.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그런 어떤 단순한 신호 같은 것들에 얘네들은 그 결정을 기반 두고 있는데 however 방향성 이렇게 어디로 바꿀까? 이걸로 바꿀까? 하지만 요즘에는 그들의 진화된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체계가 is being blinded. 두 번째 나오네. 비빙 PP. 가려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modernized. 그치? 호텔이나 근처 집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의 빛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라는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되려면 문제점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빛으로 인한 거북들의 파괴, 셀프 디스트럭티브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글의 내용이었다. 지금 방향은 얘들아 2번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버시나 however 없이도 4번 문장에서 뭘로? problem이라는 단어 하나로 방향을 먼저 바꿨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먼저 했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또 한 번 이 벗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요.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이 뭐다? 원래는 조상들 옛날 수백만 년 전부터 조상들이 해왔던 그런 신호들의 기반을 두는데 얘네들은 결국 이런 의사결정이 진화돼서 어떻게 현대 빛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로서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33번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요거 2번째 바퀴 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먼저 곱씹어서 해석 완벽하게 할 줄 아셔야 되겠고 문장마다 연결사 있으면 흐름 봐가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4번입니다. 이 sensory organs들은 이 감각기관들은 유일한 경로입니다. 뭐에? communication, 소통의 유일한 경로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뇌와 외부 세계 사이. 이게 핵심이죠.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것과 외부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는 결국 중간에 뭐가 있다? 감각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글 끝까지 해주는 겁니다. 뇌는 외부의 세상, 맛, 냄새, 귀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다 뇌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죠. simply put 얘도 분사 구문이거든요. 우리 put이 주어 동사, 즉 분사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 얘 뭐? 설명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인다고 했어. 그래서 simply put 하면 요컨대 in short의 의미야 얘들아. 요약해보면 짧게 말하면 in short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자체는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BPP 다음에 무슨 동사? 투부정사 오는 거. 원래는 to ing, pp 다 올 수 있어요. 원형 빼곤 다 올 수 있습니다. 동사 모양은. its own이니까 누구? 뇌 스스로에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뇌는. 그치? 예를 들면 연결사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for instance라는 건 방금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하위 개념이 뒷받침되셔야 될 거야. 그래서 노출된 뇌야. 노출된 뇌는 뭘 얘기해? 직접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뇌가 노출된 뇌 자체는 neither A 하지도 못할 것이며 nor feel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결국 그치? 그래서 neither A nor B를 쓰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노출된 뇌는 첫째 감지하지도 못해. 빛을.
뇌 위에서 쐬고 있는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빛을 감지하지도 못할 것이며, 두 번째, something touching it, 그것을 만지는 그 무언가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 맡아봐야지 하고 뇌를 꺼내서 맡아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연결상 예쁜 위치에 있는데 사실은 역접의 역할도 하고요, 강조의 역할도 합니다. 환자들이 종종 were often kept awake, 깨어있기도 합니다. 종종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during 언제? 뇌수술하는 동안에. 그럼 여기에서 뇌수술하는 동안에 깨어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것이 도와줘 surgeon, 의사들이 isolate specific regions of brain, 이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을 isolate는 뭐 하는 거야? separate, 분리시킨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뇌의 특정 영역들을 분리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뇌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들이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뭐야? 의사들이 뇌의 특정 영역들을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출된 뇌 자체는 외부의 세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으니까 감각기관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게 이거를 따로 분리시켜서 수술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사들이.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These characteristics of brain. 그치? 뇌의 앞서 말한 특징들이에요. 이런 게 힌트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순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순서나 삽입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힌트가 되시는 거죠. 왜? 뇌의 특성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뇌의 특징을 받는 거거든. 2000년 전에, 전 2000년 이상 전에 뇌의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Nothing is in the mind. 그 머릿속, 그 어떤 것도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여기에서 that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우린 얘 뭐라? 주격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어야 될 거야. 그럼 mind 수식일까? 아니, nothing 수식이죠. 길어진 수식어가 뒤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 지나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 얘도 뭐야? 첫 번째 부정주어에 이어서 두 번째 통과하지 못한다. 이중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5번 문장은 강조문 되겠습니다. 누굴 강조하고 있는 거니? 감각기관을 강조하는 거지. 그치?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니까 이것을 꼭 지나가야지 뭘 할 수 있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 저 마인드가 여기에서 봤을 땐 뇌 아닐까? 그치? 이 감각기관이 있어야 외부 세상을 뇌에다가 마인드에다가 심어 놓을 수 있어.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this concept, 이 감각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이 개념이 보여질 수 있어. 명확히. 언제? 이 자원봉사자들이 blindfolded and placed. 이렇게 병렬 구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이 개념이 언제 보여질 수 있냐면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실험 참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하고 안대를 낀 상태에서 놓여지게 됐을 때 어디에? 따뜻한 물. In the sensory deprivation tank, 요거 단어 체크해 두시고, deprivation은 박탈, 빼앗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blindfolded 돼서 위치되어졌어. 어디에다가? 따뜻한 물에. 근데 감각을 빼앗는 탱크의 그 따뜻한 물 속에다가 위치되어졌을 때 그때 이게 보여줄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무슨 얘기야? 감각을 빼앗는 탱크? 자원봉사자들은 곧 경험하게 될 거라고. 시각적, 청각적, tactile, 촉각적 hallucinations, 환각, 보이지 않는 거, 환영,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잘 못 보고 청각적으로도 못 보며 촉각적으로도 잘 경험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할루시네이션을 경험한다는 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뭐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터치 패턴뿐만 아니라 as well as 잘 챙겨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인지를 경험하지 잘 못한다 이거죠. 왜? sensory deprivation tank라는 속성 때문에 센스를 강조하는 글이기 때문에 sensory deprived tank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한다 못한다? 못한다로 이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휘 incoherent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rom these experience and others 이런저런 경험 같은 것들로부터 자, 명백합니다. 가주어진 주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 가주어진 주어. 뭐가 명백해? 우리가 need, 필요해. 지속적인 어떤 인풋값. 인풋이라는 건 내재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 감각으로부터 인풋을 하는 것이 중요해. 이것도 또 뭐 강조? 센스 강조야. 그러니까 꼭 뭐 하려면 to carry out, 수행하기 위해서는 carry out에 제일 많이 쓰는 공통 동의어 뭐 있니? conduct 있습니다. 이거 좀 챙겨두세요. 수행하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요? That gives us 우리에게 뭘 가져다주는 personality와 intellect 성격이나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간접, 직접 목적어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들로부터 인풋, 지속적인 인풋이 꼭 필요해야 된다는 건 명백합니다. 여기서 강조 포인트 계속 두고 이게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 제대로 된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33, 34 지문은 빈칸 추론 중에서도 제일 난도 있고 내용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현혹시킬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25년 6월은 어렵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잡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고 어법이나 흐름 정도만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되짚어 보고 있다 테스트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작가이자 조올로지스트, 동물학자인 데스먼드 모리스는 관찰했습니다. 네디아를. 우리의 발, feet, 발들이 communicate what we think, what we feel 까지 이렇게 체크할까? more honestly 여기까지 정확하게 what절에 지금 명사절이 지금 나오고 있죠. what 뒤에 뭐가 없니? think의 목적 없고요. 역시 feel 뒤에 목적 없습니다. 얘는 부사고요. honestly는 그럼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이 친구 뭐야? 명사야. 왜 명사가 있는 거야? communicate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이거 첫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거거든. 커뮤니케이트 하면 니네가 사전적 의미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니? 그렇지. 소통하다야. 커뮤니. 근데 이 표현 자체에서 뒤에 소통하다라는 표현 쓸 거면 with 명사가 나와주셔야 소통하다야. 그러니까 원래 기본 뜻은 뭐냐면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잖아. 그럼 이 명사를 전달하다가 먼저 뜻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달하다, 전달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전달하고 쟤도 나한테 전달해야 쟤와 내가 with 명사 소통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달하다가 1번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로 쓰여서 VT를 타동사라고 해. 타동사로 쓰여서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전달하다 뜻이고 전명구 나오게 되면 소통하다 이 뜻이다라는 거. 뒤에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구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좀 느끼고 있는 것 어떻게? 좀 더 정직하게 정확히 우리가 전달하게 된다. 누가? 발이. 이게 핵심 어구죠? 데스먼드 모리스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한 동물학자래. 그치? 전문가겠죠. 전문가가 얘기하길 우리의 발이 뭘 전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느끼는 걸 정확하게 전달한다. 뭐보다? 그 어떤 다른 any other 단수명사. 우리의 몸, 그 어떤 부분보다도 더 정직하게 한다. 이거 무슨 급 표현이니?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그 어떤 명서보다도 더 뭐뭐하다. 이거 뭡니까? 여기다 쓸까? 최상급 표현이죠. 네, 여기다 쓰자.
그럼 뭐가 최상급이 된 거야? 그렇죠? 우리의 발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지? 그래서 why are the 준이 아직 쌤 발 안 나갔어. 너 집중 안 해? 지금 쌤이 유머 때린 건데?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가장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게 뭐 강조? 발이다. 뭘 또 발을 봐 민망하게. 아이씨, 집중해. 알았어. Why are the feet and legs? 왜 발과 다리일까요? Such accurately reflectors our sentiment. 우리의 그 모든 감각기관의 그 정확한 반영물들 중에서 왜 발과 다리일까요? 왜 이게 가장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까요? 첫 번째, 수백 년 전에, 이것도 또 뭐라고? 아까 거북 얘기 나올 때처럼 수백만 년 동안 다 진화 얘기하는 거야. 옛날부터 원래 선천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Long before, 그렇지. 인간이 말하기도 아주 오래 전에. 여기가 본주어 동사입니다. 우리의 발과 다리는 반응했습니다. react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 나와? 명사 나오는 거야. 환경에 있는 어떤 위협, 뜨거운 모래라든지 어떤 화가 많이 난 사자라든지 이런 어떤 위협에 얘네 둘이 먼저 반응을 한 거야. 다리와 발이. 그리고 어떻게? instantaneously. 동시에. 그치? 즉각적으로. instantaneously. 뭐 없이? without the need for conscious thought. 그러니까 의식적인 생각의 필요성 없이라는 건 무의식적으로라는 거잖아. 그치?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식적 생각의 필요성 같은 거 없이 즉각적으로 뭐가 먼저 반응했다? 다리와 발이 먼저 반응했다. 우리가 먼저 뭐가 막 확 달려오면 막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리부터 나가듯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림빅 변연계 뇌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단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냥 뇌가 확신을 했어. 네디아라는 걸. 우리의 발과 다리와 발이 반응하더라. 필요에 따라서 얘도 이거 분사구문이거든. 여러분들 이거 눈으로 읽고 해석하는 거랑 또 여러분들이 쓰는 거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반응을 했다 이거야. by ing는 우리가 이제 방법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by A, B 또는 C 세 개를 함으로써 첫 번째 ceasing, seize가 이제 중단하다라는 뜻이야. 모션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그 다음에 kicking at the potential threat, 잠재적인 어떤 위협에 어떻게 발길질을 하거나 함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반응을 하더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as it is need이거든요. it is needed. 원래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 p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발로써 먼저 키킹을 함으로써 우리가 위협에 대처를 했구나. 그래서 이 생존의 어떤 resign, 양생법이라고 하는데 방법 정도로 외워두시면 돼요. 밑에 각주 단어는 최대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승부 볼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지문의 익숙함이라고 말씀드렸어. 시험장까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문을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가셔야 변형이 되셔도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면서 가도록 하세요. 자, 다시. 이러한 어떤 생존 양생법이 retained는 뒤에 from 나오는 거 보니까 pp라는 거 인지해 두셔야 되겠다. 그럼 본동사가 뒤에 따로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챙겨 두시면 되겠네. 그렇지? 이러한 생존 양생법이 어디서부터? 조상의 어떤 유산으로부터 물려받은 얻게 되어진 이런 양생법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어. 우리에게 잘. 여기서까지 합시다. 그리고 has continues to do so today.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 생존 양생법이. 그럼 우리도 지금은 발부터 나간다.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강조입니다. 이런 age old reactions. 그러니까 충분히 나이가 든 반응.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지난 반응들이 되겠죠. 이런 반응들이 여전히 아직도
so 네모칸 쳐두시고 뒤에 then 네모칸 쳐두시고 어법상으로 so then 용법은 글쎄요. 제일 많이 쓰이는 인과관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필자가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이기도 하니까 꼭 챙겨두세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리액션들은 우리 속에 너무 hardwired,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인과관계. 언제? 우리가 are presented with something dangerous. 이 어떻게 해석할래? be presented with. 조금 더 가서 are shown이 뭐야? 보여지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타내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 뭔가 위험한 것을 우리가 보거나 우리가 보여지게 되거나 우리가 나타내어지게 될 때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또는 심지어 더 disagreeable, 불쾌한 것들, 더 불쾌한, 훨씬 더 불쾌한 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계속 똑같은 얘기. 우리의 발과 다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응합니다. 뭐함에 따라 우리가 did in prehistoric time, 선사시대 때에 그랬었던 것처럼. 여기서 did는 누구의 대동사? react의 대동사니까 were 같은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지문은 딱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철자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철자하고 동사형, 배열 이렇게 3개 진행하도록 합시다.